28번입니다. 문제 보도록 하죠. 집합 x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이것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녀석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가조건 보니까 f1 곱하기 f6의 값이 6의 약수다. 이 얘기는 벌써 케이스를 나누라는 얘기죠. 6의 약수는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 한 번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나 조건은 요거야말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하는 그런 조건인데, 자, 요 조건은 이러한 기본적인 상황을 좀 이해하고 계셔야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쪽 양 끝에서는 등호가 있고 없고는 사실 그냥 개수의 차이만 날 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이런 상태처럼 양 끝에서 1 이상이면 1이어도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 5 이하면 5여도 된다는 얘기죠. 지금처럼 1보다 크면 이제 1은 안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5 이하니까 5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양 끝을 보게 되면은 이 사이에서 1, 2, 3, 4, 5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거는 양 끝을 보게 되면은 이 사이에서 2, 3, 4, 5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 끝에는 등호가 있냐 없냐 이 얘기는 이제 이 안에서 골라줄 수 있는 게 몇 개냐 그것과 관련된 얘기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변수들 사이에서 여기에서 등호가 다 있느냐 다 없느냐를 해가지고 중복조합으로 세느냐 조합으로 세느냐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있으면 서로 간에 다 같을 수도 있는 거니까 중복조합이 되고, 다 없으면 같은 게 하나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다 달라야 되기 때문에 조합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크기 관계가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열이 아닌 조합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만족하는 A, B, C의 순서상을 찾는다는 건 여기는 지금 1부터 5까지 5개가 가능하니까 그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고르는 방법만큼 A, B, C의 순서상을 만들 수 있고, 또 이런 경우는 2, 3, 4, 5, 4개였죠. 그 4개 중에서 중복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3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만큼 A, B, C의 순서상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이 나조건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가조건이 케이스 분류 조건이었기 때문에 벌써 딱 시작하면서부터 얘의 값이 6의 약수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고로 케이스 분류해서, 그럼 이제 이 경우부터 보도록 하죠. 이 경우는 먼저 근데 F1이랑 F6은 어쨌든 이 중에서의 하나의 값을 갖게 될 거니까, 그럼 결국 곱해서 1이라는 거는 둘 다 1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제 얘가 1이고 얘가 1이라는 게 되니까 여기가 2, 여기가 2가 되면서 이 사이에 들어있는 애들이 전부 다 2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케이스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한 함수는 이렇게 한 개밖에 못 만들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케이스 보죠. 이 경우는 얘가 1, 2일 수도 있고 2, 1일 수도 있는데 1, 2라고 하면 1, 2가 되면서 2부터 4까지가 되는 거고, 2, 1이라고 하면 4부터 2까지가 되니까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F1이 1이고 F6이 2인 이런 경우면서 여기다 1이랑 2가 각각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이렇게 2 이상 4 이하에서 얘기하게 된다는 거. 그럼 이제 위에서 배웠다시피 전부 다 등호가 있는 상태니까 중복조합으로 쓰면 되겠다는 거죠. 2부터 4까지는 3개 있으니까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고르는 방법만큼, 그만큼 이제 여기 F2, F3, F4, F5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4개의 함수 값을 정하는 방법이 15개 나오게 되니까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 만들 수 있는 함수는 15개가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가 가능하겠고, 1이랑 3 각각 들어가 주면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안에 5개 들어있고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고르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경우 마지막 네 번째 경우인데, 이 네 번째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하죠. F1이 1이고 F6이 6일 수도 있고 F1이 2이고 F6이 3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럼 이제 각각이 이렇게 될 텐데, 사실 이 경우는 또 그냥 무난하죠. 이 안에서 4, 5, 6 3개 있으니까 3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4개 골라주는 건데, 자, 요거는 12까지 간다고 해서 12까지 보면 안 되죠. 왜냐면 얘네들은 함수 값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거 어차피 6까지가 맥시멈이라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는 10이지만 사실 여기는 6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랑 마찬가지로 OH4였겠고 그래서 70이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 가지수들을 모두 더해준 만큼 함수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9번 정규분포 문제네요. 자, 정규분포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념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2개 이상의 정규분포가 주어지면 그들 사이의 관계를 읽어주셔야 돼요. 이 관계라는 것은 주로 평균이 같은 관계이거나 표준 편차가 같은 관계인데, 평균이 같은 관계는 이렇게 대칭축이 동일한 관계죠. 대칭축이 동일하면서 표준 편차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의 차이가 날 수 있겠고, 표준 편차가 다른 관계는 이거는 모양이 똑같죠. 생겨먹은 모양은 똑같은데 대칭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놓이게 되는,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관계인지 반드시 찾으려고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2개 이상의 정규분포가 주어지면. 자, 두 번째 개념은, 자, x가 확률 변수 x가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이런 관계죠. 이런 관계. A보다 왼쪽에 있는 확률이랑 B보다 오른쪽에 있는 확률이 같다. 이런 상태는 정규분포는 대칭성인데 이 확률이랑 같다는 얘기는 정확히 A와 B가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인 상태. 그 얘기는 다시 A와 B의 중간에 평균이 놓여있는 이런 상태다라는 걸 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거다. 그럼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 이것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와 정규분포 이것을 따르는 확률 변수 y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네요. 벌써 2개 이상의 정규분포가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관계를 보려고 하겠죠. 평균이 같은 관계인가, 표준 편차가 같은 관계인가 하고 봤더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확률 변수 x는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바로 여기서 봤던 관계죠. 확률 변수 x한테서 이거보다 왼쪽 면적이랑 이거보다 오른쪽 면적이 같다라는 얘기는 얘와 얘의 중간에 평균이 있다라는 얘기로 읽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x랑 40-x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이게 20이니까 M1, x의 평균은 M1이었죠. M1이 20이다라는 얘기로 읽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자, y는 정규분포 이것을 따르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y한테서 x보다 왼쪽 면적이랑 x한테서 x 플러스 10보다 왼쪽 면적이 어떠한 x가 들어가든 항상 같대요. 그러니까 어딘가 x가 있는데 그거보다 10칸 오른쪽에서 이거보다 왼쪽 면적이랑 이거보다 왼쪽 면적이 항상 같다는 거예요. 2개의 정규분포가 있는데 그러려면 둘이 모양이 같을 수밖에 없으며 정확히는 이렇게 10칸 떨어져 있는 관계라는 거죠. 평균이 서로 10칸씩 차이가 나서 여기가 x라고 하면 x 플러스 10이라는 건 정확히 여기가 x 플러스 10이 되면서 이 면적이랑 똑같잖아요.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왜냐면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라는 거구나. 아, 그러면 이 얘기까지 읽어주게 되면 이 시그마가 서로 같다는 얘기와 함께 오른쪽으로 10칸만큼 이동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관계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필기한 것처럼 자, 방금 전에 M1이 20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자리가 20이 되면 X한테서는 20 이하의 면적이니까 이게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가 20이 되도록 하는 X 이퀄 10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X에다가 10을 집어넣으면 요게 2분의 1이죠. 근데 Y가 10 이하의 면적이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Y도 어쨌든 정규분포였으니까 넓이가 2분의 1이 됐다는 얘기는 평균이 10이다 라고 읽어줄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으로 10칸 평행 이동한 관계라고 읽어줄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요 두 가지 결론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내려가서 여기 이 내용은 이제 가볍게
표준화해보면 될 일이죠. 그래서 각각을 이거 표준화하고 이거 표준화해서 보게 되면 자 이제 얘랑 읽어줄 건데 가만 보니까 여기 딱 아다리가 맞는 상태죠. 자, 무슨 얘기냐? 표준정규분포 그래프를 본다고 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시그마 1분의 5라고 치면은 이면적이죠. 이면적. 그 얘는 정확히 반대편에 있을 때니까 시그마 1분의 5고 시그마 1분의 10이 있어서 이면적이죠. 이면적.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한다는 얘기는 얘를 이렇게 갖다 붙여서 0부터 시그마 1분의 10까지로 바꿔 읽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뭐다? 0.477이다 라는 얘기니까 0.477이 여기 있죠. 그래서 얘가 2여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시그마 1이 5가 되면서 방금 구한 자 시그마 1은 시그마 2랑 같으니까 이게 5고 M1은 20이라고 구했죠. 그래서 둘이 더해서 25가 된다는 것. 자 여기까지 29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0번. 자 이거는 특별히 어떤 개념이 필요하진 않고 물론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개념이 있는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습니다.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탁자 위에 5개의 동전이 일렬로 놓여 있다. 이 그림 말하는 거죠. 이 그림. 그래서 이 5개의 동전 중 1번째 자리와 2번째 자리의 동전은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고 나머지 자리의 3개의 동전은 뒷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다. 이 5개의 동전과 1개의 주사위를 사용해 다음 시행을 한다. 뭐 이런 세팅 얘기한 거고 지금부터 이제 요 짓을 한다는 거죠. 보니까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K일 때 K가 5 이하이면 K번째 자리의 동전을 한 번 뒤집어 제자리에 놓고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1이 나왔으면 첫 번째 자리에 있는 동전 이 녀석을 뒤집어서 놓는다는 거죠. 혹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이 나오면 모든 동전을 한 번씩 뒤집어 제자리에 놓는다. 이걸 모두 다 뒤집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위 던져서 1 나오면 이거 뒤집고 2 나오면 이거 뒤집고 3 나오면 이거 뒤집고 4 나오면 이거 뒤집고 5 나오면 이거 뒤집을 건데 6 나오면 다 뒤집을 거다. 이런 내용이죠. 위의 시행을 3번 반복하는 오케이. 3번 반복에 체크해 주시고 이 5개의 동전이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을 확률은 조건부 확률도 아니죠. 보통 이 30번 문제면 조건부 확률이 놓일만 한데 굉장히 단순한 그리고 독립시행의 확률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주사위 던지는 거는 독립인데 여러 번 했으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겠죠. 그럼 결국 다시 이 5개의 동전이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모르긴 몰라도 모두 같은 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을 뒤집어서 모두 뒷면을 보는 상태 혹은 얘네 셋을 뒤집어서 모두 앞면을 보고 있는 상태 뭐가 됐든 모두 다 같은 면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와중에 모두 앞면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이 6이 몇 번 나왔느냐가 관건이 될 문제예요. 사실 조금 더 이해를 잘 하셨다면 얘네 셋을 뒤집어서 다 앞면이 보이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일단 얘네 둘을 뒤집어서 다 뒷면 보게 한 다음에 한꺼번에 뒤집어서 모두 앞면 보게 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죠.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가지다. 이 6이 한 번도 안 나올 거라면 결국 얘네가 각각 한 번씩 나와가지고 모두 앞면을 보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 6이 한 번 나올 거라면 즉 모두 뒤집는 거를 한 번 할 거라면 그러면 일단 이 앞면이 한 번씩 나와가지고 여기도 뒷면 보는 상태를 만든 다음에 모두 뒤집어 가지고 전부 다 앞면 보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은 이렇게 주사위에 던져가지고 3, 4, 5가 한 번씩 나오는 상황이거나 혹은 주사위에 던져가지고 6, 1, 2가 한 번씩 나오는 상황일 테니까 그 각각의 확률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해줄 수 있겠죠. 주사위에 던져가지고 하나 나오는 거지 6분의 1의 확률인데 세제곱에다가 얘네가 한 번씩 나오는 건 순서가 바뀔 수 있으니까 3패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더해서 답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